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예, 뭐 오전 중에는 검토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출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어떤 부당성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인호 전 의원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서부지법은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서부지법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불법적인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그 주장과 그렇게 맥이 일맥상통할 것인데 또 갑자기 또 서부지법에 출석한다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아마 출석을 하게 되면 본인은 또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지 않겠나. 자신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자리, 또 강성 지지층에 대한 지지 호소, 뭐 이런 의도로 출석해서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진환 변호사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출석 여부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토 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했지만 이렇게 돌연 의사를 좀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를 하고 또 심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서는 그 중앙지법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데 31조에 예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조항이 잘못 지금 적용되는 게 그 조항은 공수처가 기소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26조의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중앙지검에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이첩을 해야 되고 당연히 중앙지검은 이제 중앙지법에 관련된 어떤 뭐 영장이라든지 또 기소를 하고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 그래서 일단은 명백하게 일단은 그 관할은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기존까지는 이제 해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출두를 하신다고 결정한 배경 속에는 제가 추측할 때는 아마도 일단 지금까지 뭐 그 공수처에서는 좀 이야기를 못했지만 일단은 그 법원에 가서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이렇게 이렇게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적인 배경과 특히 이번 구속 영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특히 이번에 그 55 경비단장 같은 경우는 관이 찍은 것이 그냥 공수처의 압박에 의해서 이거는 그 위기에 의해서 공무집행 방해이고 그리고 협박 위협에 의한 이런 어떤 그 출입 허가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수처가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소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오늘 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되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고 오늘 밤에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 혐의로 최초로 또 헌재에서 지금 탄핵 소추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신청이 되는데 내란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체포된 데 이어서 첫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어떤 그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하고 또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젖어서 선관위를 서버를 탈취하려 하고 또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구금을 하려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하고 또 심지어
사령관들이 다 진술을 했습니다만 총이나 도끼를 써서라도 흉기를 써서라도 인명을 살상해서라도 국회를 마비시켜서 계엄 자체의 해제를 막으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시를 받았던 김용현 장관 또 5명의 군 사령관들이 모두 수사에서 진술을 했고 그 진술들이 검찰의 기소장에 다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내란 혐의는 오늘 법원에서 명백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소명될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예. 모든 지금까지의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사법질서 전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증거 인멸 의도라 이렇게 또 법원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예. 측면에서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일찍 구속영장이 인용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관할권에 대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 관저의 관할이 서울 서부지법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동안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서울지법에서 있었고 그리고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이 체포접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할권 논란 일구심은 좀 사라졌다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번처럼 법원 관할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예.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관할권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그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는 스스로 정한 어떤 법이라든지 원칙을 다 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사실은 몇 건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공수처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해서 다 영장을 청구를 해 왔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31조, 26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이번 대통령 지금 이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만 지금 서부지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중앙지법에는 이제 영장 담당 판사가 한 4분 정도 되고 서부지법은 1분 정도밖에 없어서 그것도 이제 우리 뭐 명구에 소속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 쇼핑했다, 영장 쇼핑했다 이런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 지난번 또 체포 적부심은 또 중앙지법에서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구속 그 영장 또 적부심 심사는 또 서부지법에서 하고 이게 전부 다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 지금 섞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향후에 만약에 이제 본안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좀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 한 가지 예. 좀 전에 우리 그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명백하게 좀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곽종건 지금 특수사령관이 국회 국정조사에도 분명히 와서 말했습니다만 뭐 도끼로 가지고 문을 뭐 한다든지 총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앙선관위의 서버 탈취 이것도 분명히 이제 아니다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이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고 이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에 출석할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요. 변호인단과 접견을 해서 그동안 이제 편지를 통해서 혹은 그리고 체포가 되기 전에 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전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눴을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뭐 아무래도 대통령과 이제 변호인단이 이제 그 체포 적부심이 왜 이제 기각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일어나는 이제 구속 그 영장에 대해서 이제 뭐 변론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네. 뭐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이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출석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이 출석을 하는 것이 좀 법관의 판사에게 설명을 하는 게 좀 낫겠다, 필요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후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게 될 내용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본인이 편지나 담화에서 거듭 주장했듯이 예. 본인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고 경고를 하려고 계엄을 내렸다.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그래서 정당한 통치 행위다 이런 식으로 뭐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체포에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거 체포의 첫자도
사실은 꺼내지 않았다라고 예. 또 거짓말로 할 것 같고요. 또 총이나 도끼 뭐 이런 흉기를 써서라도 또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150명이 안 됐으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150명 이상의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지체 없이 이제 해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 국회의 헌법적 권한 자체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체포하라. 이 체포하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사령관이 진술한 것이 아니고 예. 3명 이상의 사령관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았던 사령관 또 경찰청장, 차장 다 모두 직접적으로 전화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실들이 여러 명이 다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맹맹백백하게 드러난 사실도 이번 그 서부 지본에 와서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지 않겠나.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CCTV는 모든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군인들이 국회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본회의장으로 그 총기까지도 들고 다 진입하려 했다는 것이 명명백하게 다 나와 있는데도 본인은 군대에 동원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하는 식으로까지 오늘 개변을 늘어놓지 않겠나. 특히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과 예. 상당히 그 진실 다툼 어린 그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은 계엄령 포고령 1호, 계엄 포고령 1호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국회 활동도 금지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김용현 장관이 과거 유신이나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에 그것을 잘못 베껴서 인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는데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도 그런 김용현 장관 측이나 또는 사령관들이 거짓으로 진술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진술도 할지 주목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변호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의 전원이 지금 들어온 게 있는데요.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 유지를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윤갑근 변호사의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예,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 참절 및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네. 이제 목적범이어야 되는 거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학의 가장 권위자 허영 교수님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이 내란으로 이게 이제 문제 내지는 처벌받은 사례가 하나도 이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2020년 그 미국 그 폭도 일반 그 군중들이 미국 의사당 캡톨을 이제 점령을 했을 때 그때 그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뭐 걸기하라, 일어나라, 분노하라 이런 식으로 날렸는데 그조차도 나중에는 뭐 선동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심사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이제 입증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논란 나머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군의 사령관들 그리고
그 경찰청장 등이 현재 그 구속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 원수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었고,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예산공세, 입법 폭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조치였다, 이런 어떤 입장을 좀 말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예. 그리고 이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결국은 이게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3년 이재명 대표 9월달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유창훈 중앙지법 영장실질 담당 판사가 유정교사 등은 이제 소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영장을 발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 현직 국가원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런 것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예, 보시는 저는 뭐 건가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예. 최소한 이재명 대표였던 그런 사례에 비추어 봐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최인호 의원께서는 이번에 윤곽근 변호사가 전언한 이 내용들 다시 전해드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변호인들의 건의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서 출석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 이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우선 변호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서부지법에 출석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서부지방법원은 그렇게 판결할 어떤 영장실질심사나 체포영장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서부지방법원에 기존의 주장대로 하면 출석하면 안 되죠. 불법적으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서부지법에 또 참석해서 출석해서 또 뭘 진술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까지 모순된다. 본인들은 일체의 헌법재판소나 또 검찰이나 경찰의 그동안의 압수수색이나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저항했고요. 또 체포영장도 부인하고 서부지법도 부인했는데, 다 모든 것이 기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또 필요하면 출석하겠다, 변호사의 건의대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법원을 우롱하는 것이다. 오히려 구속 사유만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홍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로서 내란이 아니다, 폭동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두환의 12.12 내란 사건도 내란이 아니고 폭동이 아니죠. 이미 그것은 대부분에서 판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명백히 이번에 벌렸던 국회를 장악하려 했고, 군대를 동원하려 했고, 특히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서버를 탈취하려 했고, 또 그 직원을 타의로 묶고 불법으로 구급 납치하려 했다. 예. 자, 이런 그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 이런 모든 진술들이 내란이 아니고 폭동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그럼 내란이고 폭동이며, 그럼 전두환 노태우의 그런 내란을 이것보다도 훨씬 덜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례를 남겼던 그 기존의 대부분 판례를 그러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내란죄가 소명이 안 된다라고 할 것이라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해서 5명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군 사령관
또 경찰청의 청장이나 차장이 다 정치인 체포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한 것이고, 특히 계엄을 내리기 3시간 전에 대통령이 불러서 안가해서 직접적으로 체포 명단까지도 불러줘서 메모까지 했다라는 진술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란과 폭동이 아니면 도대체 내란과 폭동은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가서 어떤 변명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것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모든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통치 행위인지 모든 국민들은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또 다른 거짓 진술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잠깐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 법원에 그 출두를 하면 출두하는 대로 또 문제 삼고, 출두하지 않으면 출두하지 않는 대로 또 문제 삼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 12.12와 지금의 이 비상계엄을 같이 비교를 하시는지. 12.12는 당시에 전두환 등의 이제 보안사령관이 결국은 군권 정성화 비상계엄 사령관을 구속하고 군권을 좀 탈취할 목적으로 몇몇 군대를 실질적으로 동원을 해서 이제 된 것고, 예.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극소수의 병력, 이 폭동이란 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 이상의 어떤 그 행정권, 군권을 장악하는 경우를 대법원 판례에서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2와 지금 현재 비상계엄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등가로 비교를 하시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홍 의원님이 판례를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요. 12.12 대법원 판례에서 폭동의 범주를 상당히 폭넓게 해석을 하면서 권력을 찬탈한 자가 국민들에게 어떤 그 위협적인 운동으로 해서 모든 법 질서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예를 들면 의사들이 복귀 안 하면은 처단한다는 말, 그 자체도 일종의 넓은 의미의 폭동으로 인정한다라고 대부분의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다.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영장 발부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구속 심사에는 부장 검사를 포함해서 6명에서 7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자, 오늘 열릴 2시 영장 실질 심사 최대 쟁점은 뭐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이제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제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이제 중도한데,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동의하는데, 재범의 우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재범이라는 건 그러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뭐 어떤 재범을 한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 예규 등에 따르면은 그 기소를 하더라도 최대한 구속을 하지 말고 불구속 상태로 이제 기소를 하는 그런 게 지금 예규에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히 구속의 필요성에 해당되는 그 도주와 증거 인멸의 어떤 가능성, 이런 어떤 면에서는 거의 이제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현직 대통령에서 대해서 발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격이라든지 국가 이미지라든지 또 국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사도 구속영장을 실제적으로 발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라든지 다른 사안하고 이게 비교했을 때도 과연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야당 대표보다도 없는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제위험성에 대해서 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이렇게 적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런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다. 우리가 일반 그 범죄들을 할 때 확신범이라고 할 때는 또 그래서 구속을 시킨다면
본인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을 해주면 또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내란을 당장의 직무 배제가 된 대통령이 일으킬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까지 한 50일 동안 보여온 담화라든지 편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해오거나 또는 행위를 했던 것을 보면 제2의 내란을 선동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본인은 지금까지 어제도 편지를 했습니다만 한마디의 잘못이나 사과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서부지법에 가면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하고 선관위를 탈취하려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정당한 통치 행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럴 네. 수밖에 없었던 국회의 어떤 뭐 탄핵이라든지 예산권에 대한 거부 이런 것을 자꾸 이제 그 예를 들면서 정당성을 주장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 정당한 헌법적 권한이나 법률적 권한 행사에 대해서 타협하고 협치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준 지난 총선의 민의의 결과를 존중하고 또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거의 반헌법적으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거에 다 뒤집어서 본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그런 그 망상에 젖은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법원이 오늘은 위중하다라고 분명히 판단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재발 위험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선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바로 본인은 계엄이 정당했기 때문에 제2의 계엄을 충분히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공수처가 하기 때문에 이런 재범 위험성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한 이유다라고 밝힌 것 같고요.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군대 동원해서 선관위와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그런 점들이 명백히 드러난다, 위중하다는 것이고 증거인멸 부분은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다 거부하고 저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한 50일 동안에 대통령이 그 계엄을 내리면서 그 전후해서 사령관이나 경찰청장이나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던 비아폰으로 지시했던 게 다 지금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디에 있는지 숨겼는지 그 다 증거인멸 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만약에 다시 간주로 돌아가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남아있는 메모라든지 모든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계속적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첨언드리면 지금 공수처 체포되고 난 뒤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법원은 묵비권 행사도 증거인멸의 의도라고 지금까지 다 봐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묵비권 행사가 증거인멸 의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속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입장에서도 오늘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고 또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발부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공수처는 2019년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지금은 뭐 민주당 일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돌연변이적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거에 돼 있는데 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딱 떼내서 고위공직자의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사만 할 수 있는 부분, 기소만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좀 굉장히 그 기존의 사법 체계와는 이렇게 그
같이 갈 수 없게 혼동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번에 사안도 봤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관할 법원도 그렇고 수사도 과연 내란 수사를 할 수 없는데도 지금 현재 하는 어떤 부분도 그렇고 또 공수처법에 이첩을 요구하면 다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수처 역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역량 그리고 존재 이유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사안도 굉장히 공수처의 법적인 한계, 조직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하면 예. 지금 증거 인멸의 어떤 우려가 전혀 없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후의 모든 관계자들이 현재 사실상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는 뭐 더더구나 없고 그리고 비화폰을 말씀하시는데 비화폰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 비화폰이라도 비화폰의 특징상 이게 복원이 통화 기록의 어떤 복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거 인멸의 어떤 우려 이렇게 말한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의 발부 또 기각 여부에 따라서 공수처의 평가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공수처는 그동안 사실 수사 의지나 역량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는데 특히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이첩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첩 받아서 수사를 해왔는데 특히 1차 체포 집행 때 5시간 만에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예. 사실상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은 수월하게 올라갔고 1차 때도 3차 저지선인 관저 앞에서 불과 한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려면 뭐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 했느냐라는 그런 수사 의지, 체포 의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2차 때는 경찰의 치밀한 작전과 특히 경호처 직원들의 협조로 인해서 수월하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존폐 여부가 기로했을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동안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내용도 참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나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 사유는 소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공수처가 구속이 되면 이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장관 측은 네. 예, 포고령 1호 부분을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장관이 포고령을 과거에 있는 포고령 자체를 잘못 뺏겨서 하는 바람에 자신의 지시를 잘못 이행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장관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는 맹맹백백하게 밝혀내야 된다. 우선적으로 과연 김용현 장관이 사전에 보고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느냐, 또 윤 대통령은 그 포고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그래서 재가를 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그 포고령의 부분에 대한 낭독을 박한수 계엄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했다라고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수처가 확실하게 더 재확인하고 밝혀낸다면 헌법재판에 또 상당히 유용하게 수사가 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검찰이 그동안 여러 사령관이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뛰어넘는 윤 대통령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증거도 확보하고 아까 비아폰도 이야기했지만 비아폰 자체는 녹음은 되지 않습니다만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에 대한 기록, 그 기록은 나와 있거든요. 그거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아폰을 증거 인멸로 해서 어디에 숨겼다라고 한다면 그걸 차단해야죠. 또 본인도 메모도 있을 것이고 계엄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개월 동안 여러 단위에 걸쳐서 입체적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그 모든 계엄 모의했던 그 과정까지도 공수처는 증거도 확보하고 진술도 받아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앞으로 기소할 때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또 봐집니다. 네, 사실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한 데다가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 역시 유의미한 진술 확보를 못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원 판단에 좀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이 통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은 뭐 이미 모든 어떤 그 관련자들이 좀 구속돼 있고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영향이 미칠 사항은 이제 아니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공수처가 지금 현재 그 뭐 질문이라든지 그 거의 뭐 한 200조 가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공수처가 수사한 사항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한 사항을 서류를 이첩을 이제 받아서 이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서류가 좀 미비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나중에 기소가 된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상호간에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방어권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뭐 굳이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특히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 그리고 많은 또 법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뭐 수사에 뭐 임할 필요는 없어 이제 보이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네, 방어권 차원에서의 이 대응 태도, 좀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은 지금 법률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항하면서 거부했고 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1차 때 거의 뭐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 저항을 했고요. 2차 때도 경호처 직원들이 순순하게 협조를 안 했으면 정말 유혈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지금 조서에 날인조차도 하지 않는 등의 모든 우리나라의 그 사법 질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또 본인이 선전하고 홍보하고 거짓으로 또 개변으로 뭔가 주장하려 할 때는 자신이 부정했던 서부 지방법원에조차도 출석을 해서라도 또 주장하겠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전면적인 사법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또 9번의 이의신청 모두가 또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9번의 이의신청 적부심을 다 했는데도 다 기각당했는데도 잘못 하나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법원에서 분명히 이 구속영장을 인용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 그 계엄 과정에서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권순일 대법관 출신인 선관위원장을 재판하고 지시했던 것도 윤 대통령이고 또 이재명 대표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재판하는 명단을 지시한 것도 윤 대통령입니다. 판사까지도 이렇게 재판하고 지시를 내렸던 분이 과연 구속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사법 질서는 얼마나 더 어지러워지겠는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반드시 오늘 또는 내일 구속영장은 인용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니, 오늘 저희님께서 자꾸 이제 그 팩트가 아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김동연 판사라든지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 그 명단 체포 명단 예. 이야기가 조지호 경찰청장 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국수본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정 보도가 나와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없는데도 한번 언론 보도 나온 걸 가지고 자꾸 저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그 국수본부장이라든지 공수처장이 지금 고발됐습니다만은 지금 수사 권한 그리고 좀 체포 영장의 어떤 적법성, 특히 지금 관사라든지 또 이 그 최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보안 시설의 영장 집행이 제한되는 이런 어떤 규정 예외 사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예. 집행했는 거, 이런 것은 두고 이번에 그 대통령의 이런 어떤 구속영장 심사와는 별도로 이 문제도 사법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수사 그 예. 말씀에서 잠시만 제가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정치인 체포 명단에 들어있었다는 처음에 알려진 9명, 이재명 대표, 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그런 부분에 체포 명령을 내렸는지 지시를 내렸는지, 또 권순일 선관위원장에 대한 체포 지시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고 수사를 하게 되면 열흘 동안에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것이 공수처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또 검찰에서 밝혀진다면 그 공수처의 위신도 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과 그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과연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이런 여러 가지 주장과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윤 대통령 수사에서는 밝혀내야 되고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자정이 되기 직전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이었는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처음에 그 민주당 내란 특검법은 이제 이제 특검 임명을 이제 야당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수정안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수사 대상이 외환이라든지 수사 대상이 너무 폭넓습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이라는 이런 어떤 명분으로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군사보안시설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수사기간도 또 너무 깁니다. 그런 어떤 예. 문제점을 제외한 특검법, 자체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일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수용을 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인지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네. 특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검이 무한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국민이 이건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한 그것을 뭐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그건 이제 인지했다. 그러면 그걸 또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은 수사 기간을 정말 단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수사는 99% 끝났습니다. 지금 대통령 말고는 수사가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소만 지금 남은 단계인데 수사하는 이런 어떤 기간을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을 이렇게 파악하기보다는 향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 시에 정쟁용으로 여론의 선동하기 위한 어떤 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핵심, 다시 정리를 하면 인지 부분, 그다음에 이 기간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 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킨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예, 말씀하신 인지 여부 그리고 수사기간 단축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을 자체안을 발의는 시켰지만 통과시키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고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민주당안이 통과될까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꼼수 발의에 불과했고 협상을 통해서 내란 특검법 자체를 통과시킬 의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결과 권성동 의원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단독 처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일부분만 받아들여졌다 하는데 저희들 민주당은 어제까지도
정말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것의 대부분의 핵심들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제3자 추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추천을 인정했고요. 또 수사 범위나 기간도 최대한 단축시켰을 뿐만 아니고 정치인들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동 선동죄도 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외환 유도죄는 그게 뭐 여러 가지 국가 안보나 특히 뭐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빼자라고 했는데 외환 유도죄도 삭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거의 모든 핵심적인 사안들은 다 축소하거나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홍 의원님 말씀하셨던 인지 사건에 대한 인정 때문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에서 이 관련 인지 사건 부분을 뺀 특검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은 다른 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그러면 수사를 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특검이라는 거는 정말 맹탕 특검만 바라는 것이고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로 다 만족한다. 그러면 특검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특검이 필요 없다는 이유 중에 이미 검찰이나 공수처가 99%다 관련 종사자들, 피의자들의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진 상태인데 또 무슨 내란 특검이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검찰의 기소장을 다 그러면 인정한다는 말인지 그것도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번 수사의 핵심은 내란의 주범이고 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다른 모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이 있고 기소가 있고 또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의 주범, 수괴,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를 거의 뭐 형식적으로 하자. 다른 주 피의자의 진술을 참고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수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의 진술이 없으면 증거나 여러 가지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범죄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시키는 것이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다. 그걸 또 특검을 통해서 더 규명하자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2시에 열립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출석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